안녕하세요. 장중에 계속해서 요새 악재가 계속 터지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내내 나오는 거예요. 요새 악재의 삼각파도가 아니라 사각파도다. 이런 얘기가 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별놈게 다 터진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터져서 여기 횡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가지고 또 성장주, 또 소위 말하면은 의료기기 ETF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HDC,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은 또 저쪽 DL 옛날에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이 또 공사한 게 또 문제가 됐다. 이러면서 또 이거가 또 시장 건설주 전체를 또 끌어내렸고, 오스템이 또 이제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이 또 그런 현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그 다음에 신라젠이 또 상폐를 시켰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제 신뢰가 꺼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매도팩트도 있었죠. 매도팩트. 매도팩트도 이것도 또 임상 반려 이런 것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재가 터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것도 이게 신뢰를 상실했죠. 경영진들이 팔았다. 그리고 조기 사퇴했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안트로젠도 또 임상 실패했습니다. 안트로젠. 안트로젠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또는 이런 쪽에서 이상하게 자꾸 신뢰를 상실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터지는 거예요.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여기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1경 5천조 시장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또 형성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꾸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터지려고 터진 것도 아니지만 한 번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이거를 꺾어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국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신라젠이다, 오스템 임플란트다, 셀트리온이다, 안트리온이다, 매드팩트다, 이런 현상들.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제일 큰 게 이제 FOMC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는데 전번에 점도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느냐, 이 여부. 근데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좋은데 QT, 양적을 긴축으로 또 가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또 속도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또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리 조정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저녁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넷플릭스가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핫한, 그리고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의해서 20%, 19%에서 20%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지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 선물, 나스닥 선물이 아까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0.5%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게 1%가 넘게 빠졌죠. 장중에 1%가 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스닥이 빠지네 이러면서 또 심리적 공포감이 휩싸인 거죠. 그래서 심리적 공포감이 오늘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그러기 때문에 빠진 건데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얘기했죠. 바이든이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협상을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요번 주에 협상 전에 지금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반도체 수출을 안 하겠다. 러시아한테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제 반도체 주식들이 쭉 빠졌어요. 이 말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아침에 쭉 올라가지고 거의 2%까지 올라서 장 끝나기 30분 전까지는 1%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 말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냥 반도체 주식하고 테크 주식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테크 주식이 왜 빠졌느냐면 반독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독점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대기업을 소위 말해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이런 쪽을 규제할 수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반독점적 규제법은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계속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싸워서 미국 시장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근데 이제 어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 30분 전까지 무려 1% 정도 올라갔던 나스닥이 반도체 기술주가 빠지면서 끝내 하락으로 멈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한테 이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 또 뭐 우리나라는 오늘 장중에 뭐 바이든과 해서 이게 뭐 전쟁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뭐 전쟁 관련주들이 막 꿈틀꿈틀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는데 반대 매매까지 나온 거예요.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그래요. 아까 선물을 때리다가 환매를 했습니다. 해지를 걸었죠. 그러면 뭐냐면은 외국인은 오늘 현물을 때리면서 선물을 사가지고 해지를 걸었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조금 약하게 때리죠. 소위 말해서 이제 장을 나쁘게 보다가 선물을 사가지고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관들은 이렇게 연기금들이나 이런 쪽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오면서 이쪽 특히 연기금은 지금 리밸런싱을 하고 있죠.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매도하는 부분과 매수하는 부분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예, 섹터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연초기 때문에 섹터 회의를 해요. 연기금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자, 올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야 될 섹터와 중점적으로 팔아야 될 섹터. 그래가지고 펀드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집중적 마크를 통해서 사야 될 섹터와 그 다음에 종목 교체, 매도해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섹터로서의 섹터 로테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섹터 로테이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난세입니다. 난세예요. 소위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수히 많은 뭐 현대산업개발이다, 셀트리온이다 등등 뭐 여기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 중국과의 싸움 등등등 이 많아요. FOMC에서 금리 인상 등등등이 이렇게 많은 거죠. 예,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난세라는 거죠. 난세인데 이 난세 때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디를 사야 될까? 섹터에서 어쪽을 사야 되고 어쪽을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거와 살 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난세, 소위 말해서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는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연기금이 어떻게 행동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방은 확실하게 연기금 매집 종목에 초점을 둬가지고 포트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연기금이 매집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폭발할 수밖에. 그래서 과거에도 5G 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연기금이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연기금이. 여기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기관과 연기금,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5G들 올라갈 때. 이렇게 연기금이 섹터 로테이션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종목은 반드시 8배, 10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소위 말하면 연기금이 집중하는 섹터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쪽 종목을 공략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팔아요. 어제도 팔았습니다. 2,000억. 오늘도 2,000억이에요.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현상을 보셔야 돼요. 왜 연기금이 이렇게 파나? 그런데 연기금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집중화시키는 섹터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5G의 대장주인 KMW가 10,000원에서 80,000원 가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기금이 섹터 로테이션, 올해 연초 회의를 통해서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알고 지금 팔고 있고 팔면서 새롭게 들어갈 섹터를 거기를 공략해야 돼요. 파는 쪽에 가서 내가 이 파는 쪽을 매수하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연기금이 파르니까 그냥 쫙살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여기 보시라고요. 이걸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5G 그러면서 하다가 5G 주창하다 지금 5G로 갔어요. 완전히 내 계좌는 5G 투자했는데 손실은 5G로 갔다고요. 연기금이 파는 쪽에 가서 내가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다가는 쫙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 로테이션이라니까. 5G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이고 중심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생각을 안 해요. 아이고 왜 이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팔고 있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왜 연기금을 욕하지 말고 연기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저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그 현금화 시킨 것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체크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종목을 매집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해요. 이것저것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헛다리 짚으면은요, 5G 사다가 5G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내 계좌는 쫙살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싸다는 관념하에서 아이고 이거 엄청나게 빠졌네 차트상으로, 아이고 이렇게 빠졌어 27만원짜리가 지금 13만원이요, 아이고 이거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다시 오지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차트쟁이들이 이 산업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고 그냥 헛부른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뉴스 이런 거 가지고 사시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조선주가 수주가 됐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어요. 3년이 넘었는데 왜 주식은 이렇게 계속 빠져요? 예, 아오지 탄광으로 가자요. 아오지 탄광으로 갔죠.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자꾸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자꾸 차트상으로 바닥인 종목을 찾고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여기서 턴어라운드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중간 라인이에요. 예, 반등 주고 아오지 탄광으로 빠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많이 빠졌으니까 단순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돈 벌 수 있는 방안, 소위 말해서 돈 많은 놈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연기금이 우리나라의 17%,
예, 16.8%에서 17.4%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 늘리게 했어요. 이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헛소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주식 투자 비중이 꽤 높습니다. 40%에서 60%가 되고, 심지어 미국은 70%가 돼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됩니다. 채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섹터 로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돈 되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들, 얘들은 어쪽으로 배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수십 번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자율주행이다. 예, 애플이다 이거죠, 애플. 예, 우주항공산업과 이런 것들에 있어요. 이런데 납품하는 거예요. 납품하는데 요 기술인 거죠. 이게 올라갈 때 이게 폭발력을 가다둘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이죠. 예, 테슬라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율주행 전기차 만드는데 얘들이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효율성이라는 게 있죠. 예, 이 모터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모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부품, 소재가 있어요. 부품, 소재. 그러면 부품, 소재가 있어요. 아, 이 기업이군요. 그럼 여기를 사야죠.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 테슬라의 기술. 예, 테슬라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 대한민국의 업체를 찾아와가지고, 야,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다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저궤도 위성이, 이게 지금, 스페이스X, 뭐, 아마존에서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브루오리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종목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현대차의 UAM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현대차가 왜 로봇과 UAM이라는 이런 사업과 새로운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업종은 뭐냐. 이런 거 국제적으로 밸류체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애플카 생산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플카에 들어가야 돼요. 요게 애플카. 그럼 애플이 그냥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짜작짜작짜 기술이 좋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 부품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바이든이 싸구려 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중국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돼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목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부품을 못 쓰는 거예요. 불에 타고 또는 수명이 짧고 또 추운 데 가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추운 데 가면. 추운 데 갔더니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얼어서. 또 어디야? 습지. 습지에 갔더니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 시동이 안 걸려. 습지에 갔더니 이 습지가 있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장치가 습지에 가면은 이게 묻어가지고 합선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야. 그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사막에 가는 거야, 사막에. 사막에 갔더니 먼지가 막 들어와. 근데 이 먼지를 필터를 조종해가지고 사막에서 달릴 수 있는데 중국 부품을 쓰면은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플이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중국 부품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바이든이 쓰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 TF팀을 구성한 거예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디를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A업체, B업체, C업체 이런 쪽에 가서 야! 나 좀 도와다오. 나 좀 도와다오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기업을 배팅해야지. 뭘 배팅하는 거야?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지로 가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기술력이 있는 건지.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서 왜 애플이 들어왔느냐. 세계적 기준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업체가 애플의 밸류체인이 되면서 가는 겁니다. 퀄컴도 마찬가지예요. 퀄컴도 마찬가지라요. 퀄컴이 가져와서 야, 우리도 지금 만들 것이야. 그러니 네가 좀 도와다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부품 소재 업종이 지금 춘추 전국 시대를 일으키면서 제2의 융성과 주식시장에서 폭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시장은 지금 삼각파도를 먹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FOMC 회의, 또는 오미크론, 유가 등등등 악재, 내부 악재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죠. 셀트리온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데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예요. 지금 빠졌다고 주식이 빠졌다고 정신 못 차리고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해서 들어가거나 또는 그냥 기분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뉴스 오늘 뉴스가 떴다고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아우지 탄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세계적인 기업 돈이 150조, 200조씩 갖고 있는 애플, 퀄컴,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 기업들을 노리고 있고 M&A 하려고 그러고 기술을 가지고 부품을 만들 때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느냐 의향서를 내거나 지금 현재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즉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정신을 가출시키면 안 돼요. 정신을 가출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 밸류체인, 퀄컴 밸류체인, 테슬라 밸류체인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텐백으로 만들어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겁니다.